네, 타이틀은 지금이 저점 매수일까? 뭐 올라 있기 때문에 저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따라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 주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따라가야 됩니까? 조금 따라가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오늘 아침에도 여러 이제 단톡방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네. 대부분 신규 진입은 다들 좀 꺼려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여의도에서. 주식여건에는 네. 급락할 때는 네. 첫 번째 투매는 동참하라. 네. 왜냐하면 또 떨어지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 투매는 시장에 맞서라.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상승에도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급등에는 따라가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조심스럽긴 해요. 주말에 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어제 뉴욕의 그 일은 사뭇 조금 의미는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만 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물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게 사실 2개월치만 봤을 때 네. 사실 지난달에는 사실 CPI고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네. 오히려 조금 살짝 예상치보다 올랐는 상황에서 두 달을 치면 해봐야 딱 0점 대략 한 6포인트 정도 빠진 건데 물론 컨센보다는 오히려 더 하회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크게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 번 더 CPI가 있는 만큼 다음 달에 그럼 그때에 대한 CPI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너무 또 높아지는 건 아닌가? 더 낮아질 거라고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은 그렇게 아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외국인 물량이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급하게 환율이 빠진 부분도 조금은 시장에서는 조금 염려할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너무 급하게 이제는 반등한다는 심리보다는 조금씩은 경계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든지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그죠? 네. 환율이 오늘 35원 급락하고 있고, 네. 1342원. 급등이 안 좋지만 환율은 급락도 좋지는 않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딱 등장한 재료가 미국이 우리나라 아직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또다시 지정을 했다. 뭐 중국과 일본 포함해서 7개국인데 한미일 정상회담 때 뭐 의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경제적인 공조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를 포석하기 위한 재료인지는 뭐 한데 하여튼 그러네. 이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니까 환율이 더 떨어지는 거지. 뭐 이게 뭐 인위적으로 원화를 약세로 가는 거를 이제 지정하는 거니까 반대의 경우. 환율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기업이잖아요, 기업. 네, 뭐 시장 맞습니다. 얘기는 그렇고. 자, 오늘은 그럼 어떤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훑어봐야 되나요? 첫 번째는 이제 CJ CJ ENM. 네, 여기는 화살표 점수라는 걸 줄 때 얼마로?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화살표 4개. 네. 총 10개 만점 중에 4개. 10개 만점 4개. 아직 기준 미달이네. 내년 2분기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이 회사들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뭐 미국의 제작사, 피프스 시즌도 마찬가지고 물론 티빙 가입자 수가 이제 국내 OTT 중에서는 이제 가입자 수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은 또 그만큼 이제 드라마 제작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비용적으로는 이제 비용을 이제 투자를 했으면은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좀 적자 측면에서 조금 이제 1,300억 정도 좀 규모로 합산해서 아직은 비용 부담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뭐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뭐 구글이나 뭐 알파벳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 광고 매출이 크게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시장에 대한 염려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오늘 5%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건 그래도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는 기간은 내년 2분기나 돼야 좀 광고성 매출이나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에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나아지는 부분이 그때가 돼야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뭐 네이버도 뭐 급하게 올라오고 있고 뭐 최근에 뭐 플랫폼이나 이런 관련된 뭐 OTT도 하나의 플랫폼 업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반등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미리 2분기를 어느 정도 산반이 한다는 측면도 접근할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언제 반등이라도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라는 측면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은 10만 원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컨텐츠 히트작들이 나오면은 항상 이 제작 배급 뭐 용어는 뭐
CJ ENM은 이제 네. 토탈이라고 예. 했나요? 예, 그 영화도 투자도 하고 네. 있고 그 외계인 또 이제 실패를 또 하는 흥망성쇠가 있죠. 이제 맞습니다. 투자작들마다. 근데 티빙은 뭐 최근에 그 목숨값, 몸값. 몸값 네, 몸값. 또 틀렸네. 네, 몸값. 예, 네, 몸값하고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많이 기대하는 게 재벌집 막내 막내아들, 아들. 레몬레인 뭐 이런 레몬레인 얘기 하던데. 맞습니다. CJ ENM 이 재벌집 막내아들하고 연관성이 없구나. 컨텐츠리 컨텐츠리 중앙. 네, 중앙이구나. 컨텐츠리 중앙입니다. JTBC니까. 네. 뭐 그런 히트작들하고는 별로 연관성 지어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티빙의 몸값. 그나마 티빙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다른 OTT 대비 뭐 웨이브나 이제 사실 웨이브도 엄청나게 지금 계속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티빙은 뭐 JTBC나 뭐 다른 이제 TVN이나 다양한 드라마도 올라오고 있는데 영화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뭐 넷플릭스 대비해서는 뭐 콘텐츠 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부분을 낼 수는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사실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고 되면은 뭐 HBO 맥스나 뭐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에 상륙할 수 있는 뭐 내년 내후년 됐을 때 또 그때 가서 또 어느 정도 좀 힘든 싸움이 될 수는 있지는 않을까 싶지만은 그냥 또 우리나라 드라마 케이블 종편의 대부분의 드라마들은 뭐 한승연애 네. 한승연애 워낙 요즘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티빙의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CJM 마무리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롯데 쇼핑 롯데 쇼핑. 여기는 화살표를 몇 개나? 5점 드리겠습니다. 5점. 네. 딱 절반인데. 이게 하나가 좀 아쉬운 점이 이제 IT 교체 수요가 아직은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내년으로 좀 본격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롯데 하이마트 이제 자회사 지분이 좀 2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하이마트가 실적이 이번에도 좀 안 좋게 나왔고 결국에는 뭐 그런 IT 교체 수요라는 게 어떤 의미죠? 뭐 텔레비전 가전 교체. 텔레비전 가전 하이마트에 있는 아. 실적이죠 하이마트. 네, 그래갖고 스마트폰, 네. 뭐 노트북, 노트북, 뭐 이런 것도 뭐 세탁기, 뭐 계절성을 좀 띠는 것들. 사실 뭐 결혼도 아. 결혼 수가 많이 늘어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도 포함이 되는 거긴 한데 네. 그런 수도 사실 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본인은 결혼했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부터 하시고.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백화점이 있고 아울렛이 있고 네. 이제 컬처스가 있고 이제 아까 그만 말씀드렸던 마트 부분이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은 확실히 뭐 백화점이나 아울렛 비중이 매출 비중이 큽니다. 네. 그러나 백화점 아울렛이 잘 버텨졌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서 좀 빛이 났던 게 컬처스죠. 이제 네. 영화관도 있고 이제 제작 배급도 합니다. 그게 올해 같이 했던 게 한산. 한산이? 그 이순신 시리즈. 아, 네네네. 사실 기대했던 물론 한산 우리가 명량 1편이 이제 1,600~700만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에 대비해서 한산은 1,000만 명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배급 플러스 이제 영화관 티켓 수익이 같이 덩달아 시너지를 했던 점은 뭐 올해 뭐 리오프닝이 되면서 영화관 실적이 2분기 때부터 괜찮아졌던 점. 그 부분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뭐 어차피 컬처하우스 같은 경우는 또 아바타 2도 나올 거고 그런 대작들이 최근에 블랙패스도 나왔고 그런 대작들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컬처하우스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백화점 아울렛 요점은 그또 의류 쪽 이제 우리가 여기도 뭐 하는 게 많군요. 네, 백화점이나 아울렛도 나름 또 견조하게 실적은 10%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이마트만 약간 조금 쇼크가 났던 분이지 내년 정도 하이마트가 괜찮아지면은 그때 4개 사업 부문이 덩달아 다 좋아질 수 있는 부문이 아닐까라고 측면에서 5점을 주긴 했지만은 네. 사실 요즘 콘텐츠나 이런 쇼핑 관련 유통 부분들이 아직 조금은 주가에서 큰 흐름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조금은 덜한 관심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5점을 드렸습니다. 롯데쇼핑하고 호텔 롯데하고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한 40~50% 정도입니다. 40~50%? 네. 어디가 어디 거를? 롯데 호텔이 롯데 쇼핑이 롯데 호텔이 롯데 쇼핑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이 쇼핑의 네, 지분을 가지고 네. 있구나. 근데 뭐 호텔 롯데는 뭐 빈살만 네. 왕세자 다음 주 네, 400개 객실. 맞습니다. 그러면 호텔 롯데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상장을 추진을 계속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런 이슈로 뭐 엮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좀 백화점이 더 잘. 그러면 접는 걸로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음 기업은 CNC 인터내셔널. CNC 인터내셔널. 네. 여기는 뭐가 7점, 본업이죠? 이거는 이제 화살표 점수는 일단 7점. 점수는 높아졌어요. 네. 최근에 그나마 이제 전체적인 화장품이 아닌 이제 색조나 이제는 이제 이런 기능성 화장품, 특히 뭐 이걸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제 여직원분에게 좀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네. 모르는 건 물어봐야 돼요. 네, 이거는 ODM 업체입니다. 이제 뭐, ODM. 로레알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에게 그냥 ODM을 주문을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초기 기초 제작 과정부터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높죠. 어떻게 한마디로 재고가 덜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마진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주가도 다른 화장품 회사 대비해서 조금 안정적인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이제 여러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중국을 의존도를 줄이고 이제 아시아나 북미나 유럽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IPM이나 CNC나 SC나 또 다른 그런 색조 화장품 클리오 같은 회사들도 최근에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도 긍정적인 거고요. 클래시스 이런 데는 실적이 상당히 좋던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강군제가 중국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중국과의 그 매출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사실. 맞아요. 일단 그래도 지난주에 10월 말에 시행을 했던 강군제 예약 판매를 했을 때 이 회사에 투자하는 고객사가 탑10 안에 2개가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외국계 화장품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제 화장품 제조회사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외국계 CNC 인터내셔널에 주문을 넣고 있는 회사들은 2개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매출이 이번 강군제 효과를 그래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화장품은 적어도 내년부터는 조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나 이제 완화가 되고 되면은 좀 실적은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은 다 지난 것 같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화장품 쪽 소비 유통으로 봐야 되겠고 CNC 인터내셔널 지금 상황만큼 안 좋기도 힘들다. 내년에는 그래서 좀 돌아설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화살표 점수 7점 주셨고 자 마지막 기업 하나 또 빠르게 해볼게요. 원익 IPS 원익 IPS 여기는 6점 정도 화살표 6개. 예, 6개. 사실 뭐 IT 장비. 뭐 장비 업체나 이런 관련 수주들은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아졌던 게 뭐 원래 업황이 안 좋았으니까 뭐 지연이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어닝 쇼크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은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뭐 주주총회 때 뭐 앵커님께서는 사파이어 레피즈 실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CPU가 안 된다. 듣도 보도 못한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지만 보지 못한. 뭐 1월 11일 나오게 되면 뭐 DDR 업황이나 뭐 IT 전반적으로 전방 수요가 다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원익 IPS나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솔라셀 관련 제조해서 좀 실적이 내년부터는 좀 괜찮지는 않을까. 이제 서서히 리포터들이 얘기를 하는 게 바닥은 지나갔다는 멘트가 서서히 나오기는 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조금 급등을 하고 있고 대형주 단에서 이제 급등하게 되면 이제 관련된 뭐 1차 밴더, 2차 밴더 쪽으로 해서도 같이 수급이 덩달아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하나의 리스크를 요인을 한다고 되면 당연히 좀 중국 쪽의 이슈겠죠. 나중에 추후 뭐 견제가 나가게 됐을 때 수주 물량이 뭐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만 믿고 가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도 어제 또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나쁜 쪽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오늘 난 종목들은 그래도 견조하게 좀 다들 봐도 제가 뭐 4점 주고 7점도 줬는데 그래도 지켜봐도 나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369 또 단타 대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마롤이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업들 좀 짚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